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연료 몰농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농도 파트에서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농도를 환산하는 부분을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시합병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해하세요? H2O2 과산화수소죠. 근데 과산화수소가 수용액이 되면 우리가 과산화수소수 이렇게 부르죠.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걸 우리가 암모니아수 이렇게 부르듯이, 얘가 100% 물도 아니고 100% 과산화수소도 아니죠. 실제 시약병에는 보통 질량 퍼센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34%의 과산화수소 수용액을 뭘 구해라? 몰농도를 구해라. 자, 근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밀도가 주어져 있네요. 밀도를 줬다는 건 밀도를 활용하라는 뜻이겠죠. 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하게 여러분이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길 바래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여러분이 진행이 되면 이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내가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부분이 어렵구나, 이것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선생님 수업을 듣지 말고 꼭 스스로 백지에 꼭 한번 써보길 바랍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먼저 해보세요. 자, 해보셨나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농도 환산인데요. 화학에 쓰는 농도 많죠. 기본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쓰지만 퍼센트 농도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근데 퍼센트 농도 잠깐만 설명해보면 이 퍼센트 자체가 per 센트였죠? 센트는 100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100당 얼마씩 있느냐, 그런 이제 농도였는데,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양 중에서도 W, weight입니다. 그 다음에 V, 볼륨. 이 경우에 실제는 weight per weight, 그 다음 weight per volume, 그 다음에 볼륨 per 볼륨. 이 각각에 대해서도 다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퍼센트 농도도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 화학 수준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weight per weight이에요. 즉 용액의 질량에 대한 용질의 질량을 비율로 나타내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주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볼륨 per 볼륨, 알코올과 물의 비율, 이런 용액의 비율, 이런 걸 이렇게 따지고, 또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weight per 볼륨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화학원에서는 이걸 주로 쓰고, 여기서도 나왔지만 질량 퍼센트라고 했다는 것은 weight per weight을 말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또 바꿔야 될 농도는 이제 몰농도죠, 몰농도. 화학에서 많이 쓰는 몰농도.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화학원에서 다루는 범위라고 하면, 화학 쪽에서는 여기 이제 또 뭐가 들어가느냐? 몰랄 농도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이후에 나중에 몰랄 농도 학습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ppm. 이런 농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도의 환산이란 건 뭐냐면, 이 중에 어떤 농도 값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도로 바꾸자. 특히 화학에서는 퍼센트 농도도 의미 있는 농도긴 하지만, 실제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자의 수, 즉 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몰 농도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이 농도도 자체적으로 이제 쓰임새가 있는데, 오늘은 화학원에서 주로 다루는 이 둘 사이의 환산,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고 또 몰 농도를 퍼센트로 바꾸는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근데 이게 원래는 공식도 있어요. 만들면 돼요. 공식은 필요해서 항상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능한 여러분이 많은 공식을 학습하는 게 오히려 방해가 일어날 수 있고 혼돈도 많이 되거든요, 실제로. 선생님조차도 공식 외우는 거 아주 싫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개념 공식만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는 측면을 좀 접근하는 것이 이게 과학적으로도 좀 적합한 탐구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따져보면, 자, 먼저 퍼센트 농도라는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볼까?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
우리가 농도는 비율이었잖아요. 비율. 용액에 대한 용질의 비율이에요. 퍼센트 농도는. 근데 여기가 뭐다? 질량이다. 그 다음 여기도 질량이다. 그럼 흔히 우리가 쓰는 단위는 이제 그램이 되겠죠. 그램.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램만을 쓴다는 뜻이 아니고 이 단위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 단위로 봤을 때죠. 뭐 킬로그램 쓰시면 여기도 킬로그램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쓰는 단위로 가면 이 자체는 이제 비율인데 요거를 우리가 퍼센트 농도로 만들려면 여기다 몇을 곱해요? 100을 곱하죠. 100을 곱하면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퍼센트 농도로 바뀌는 거죠. 자, 요 농도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바로 몰농도지 않습니까? 자, 그럼 몰농도 정의 기억하나요? 몰농도 정의가 기억이 안 나면 단위. 우리 몰농도 단위가 뭐였어요? 몰퍼 리터다. 위에는 용질, 아래는 용액이니까 여기는 뭐다? 용액의 부피 단위는 리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밀리리터를 쓰시면 농도값이 바뀌기 때문에 리터를 쓰셔야 되고 위에는 용질의 양이 되겠습니다. 용질의 몰값이죠. 몰. 자, 여기는 별도로 몇을 곱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차후에 나중에 또 얘기하고 잠깐만 소개하면 몰랄 농도 같은 경우는 용질의 양이 몰에 대한 거는 같은데 여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미리 잠깐 소개해주면 용매의 질량으로 바뀌어요.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이 됩니다. 엄밀히만 하면 이제 용액이 아주 용질을 적게 넣어서 이제 매우 묽은 용액이 되면 실제 용액의 이 부피와 용매의 질량값의 차이가 크진 않아요. 거의 뭐 밀도도 용액인데도 이제 물의 밀도인 2일과 또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데 이제 쓰임새가 좀 다릅니다. 질량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요. 소개만 할게요. 그다음 이제 ppm 같은 경우는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parts per million이라서 이거는 100분율이에요. 100당 얼마냐면 이거는 100만 분율이에요. 100만당 얼마냐. 그래서 아까 전에 이 퍼센트 정의에서 여기다가 100을 곱하지 말고 100만을 곱하면 그게 이제 ppm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농도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원리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농도는 항상 뭐야? 용액분의 용질, 그 비율이다. 섞여 있기 때문에. 대신 용매를 쓸 수도 있다. 용매가 이제 아주 많기 때문에 용매를 전체로 보고 이렇게 하는 비율도 있긴 하다. 자, 여기서 이제 바꿀 거예요. 둘 사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 두 사이로 왔다 갔다 한번 해봅시다. 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걸 어렵게 접근하지 말자 이거예요.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 분수식 같은 경우는 항상 분자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 분모 생각한 다음에 나누면 돼요. 그 접근 방식이, 물론도 똑같아요. 용질의 양을 먼저 몰을 확정해주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용액의 부피를 우리가 맞춰준다고 하면, 그 다음 이 값을 어떻게 돼? 나눠주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몰농도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예요? 퍼센트 농도가 주어졌잖아요. 그거를 뭐로 바꿔라? 몰농도로 바꿔라. 자, 너무 어렵게 접근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잘 보시면 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병 크기로 봤을 때는 500ml 정도 될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임의로 양을 좀 정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34%의 100ml든 1리터든 결과적으로 그 농도는 같은 농도고 맛이 같다고 했죠? 그러면 몰농도로 바꾸더라도 그 맛은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어떤 농도, 이렇게 어떤 양을 정할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뭐가 보여요? 리터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리터가 단위가 되면 우리가 또 연산 과정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이제 팁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500ml 혹은 100ml 계산해도 다 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1리터를 한번 가정해 보겠다는 거죠. 1리터를 가정하겠습니다. 이 용이 1리터 있다 그냥. 그때 몰농도를 구하면 양에 상관없어. 어차피 농도는 같게 나온다. 자, 그럼 1리터인데
자, 먼저 분자를 먼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용지의 질량이 얼마냐? 자, 이게 34%의 의미는 뭡니까? 100g일 때 34%잖아. 네. 그러면 34g 있는 거예요. 그럼 용매가 얼마일까요? 100에서 34 빼면 되겠죠. 그러면 66g 나오네. 그리고 전체 용액의 질량은 100g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용액의 양을 100g으로 가정할 때 얘기죠. 근데 선생님이 1리터로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리터는 부피인데 부피에 대한 퍼센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리터, 이게 용액 1리터인데 용액에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 질량부터 알아야죠. 자, 용액에 부피가 주어졌는데 질량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질량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개념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밀도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 용액의 부피가 주어졌는데 이걸 뭐로 바꿔야 돼? 최종적으로 용액의 질량으로 바꿔요.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혼돈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여기다 밀도를 뭔가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곱해야 돼, 나눠야 돼, 이걸 또 고민할 거잖아요. 근데 고민하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또 연산을 역으로 할 수 있어요. 곱해야 될 걸 나누고 나눌 걸 곱하면 그럼 이제 산으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 단위를 잘 보시면 돼요. 잘 단위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위는 뭐예요? 리터잖아요. 리터. 그 다음 용액의 질량으로 하면 우리가 보통 그람으로 바꾸면 되잖아. 이걸 바꾸고 싶은 거잖아.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리터를 뭐로 바꿔라? 최종적으로 그람으로 바꿔라. 그러면 환산인자를 쓰면 되는죠. 환산인자. 근데 그 환산인자가 알고 봤더니 뭐예요? 환산인자가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밀도입니다. 밀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밀도를 보시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중요해. 1.2g의 양은 1ml의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보통 밀도가 1이라고 보잖아요. 1g과 1ml의 양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 이번에 용액이 됐으니까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돼? 리터 단위는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밀도 단위가 여기 있으니까 밀리리터. 1ml가 1.2g이구나. 자, 근데 여기 또 리터 단위잖아요. 리터. 그치? 아까 처음에 1리터 가정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이지 또 갈등할 거는 솔직히 없는데 왜? 1리터가 곧 1000ml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1000ml로 고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단위를 연산하는 훈련 한번 시켜보고 싶어서 자, 이것도 환산인자 한번 넣었으면 돼. 1리터에다가 이걸 2리터를 뭐로 바꾸자? 리터를 밀리터로 바꾸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00이 돼야 되죠. 환산인자 한 번 더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리터가 1000ml라는 뜻이죠. 이것도 확인하면서 가시는 게 좋죠. 이렇게 계산하면 결국 뭐예요? 단위는 다 지워질 거예요. 단위는 다 지워지고 뭐만 딱 남습니까? 질량만 딱 남는 거죠. 그럼 얼마나 나와요? 1200g이 나오는 거죠. 자, 용액 1리터가 밀도가 1.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피의 1.2배에 되는 질량이다 가정하면 1000ml면 1200g이 되겠다. 그러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뭐 구해놓은 거예요 지금? 용액의 질량 구한 거고 용질의 질량 구해야 돼요. 그럼 용질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이 1200 중에 34%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1번 용액의 질량이 얼마가 됩니까? 1200g 곱하기 34 100 중에 34를 가져가자.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용질의 질량이 되겠다. (1번) 끝났네요. 그 다음 용액의 질량은 아까 이미 구해버렸네요. 그치? 1200g 그 다음 곱하기 100을 하면 34%가 나온다. 자, 이거는 이제 퍼센트 정도의 정인 거고 자, 우리는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몰농도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럼 봐. 여기 선생님이 이제 분수식을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분모랑 분자를 잘 보시라는 얘기야. 이거를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용질의 양 알고 싶으면 여기 용질의 질량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용액의 질량이 있으니까 여기 용액의 부피 그래서 분자 분모대로 환산해주면 된다. 자, 그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용질의 질량 우리가 구해놨는데 얘에 대해서 용질의 양 몰 즉 뭐야? 질량을 양 몰로 환산해야 돼. 그럼 뭐가 어떤 개념 필요하지?
좀 이게 익숙해지면 분자량 있어야 돼요. 나와야 되겠는데 분자량 또는 뭐라고 했죠? 일몰의 질량. 줄여서 우리가 몰질량이라고 보면 되죠. 역시 몰질량도 환산인자가 되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질량을 뭘로 바꿔주는 환산인자예요. 자, 근데 분자량을 알려면 여기 있는 원자량부터 알아야 되겠네? 문제는 주어지는 거죠. 원래 여기 1이고요. 1이 2개, H 원자량 1 2개, 그 다음 5 산소의 원자량 16에 2개니까 얼마 나옵니까? 34 나오죠? 자, 분자량은 34. 그 다음 1몰의 질량으로 따지면 얼마 나와요? 34 g per 몰이 되죠? 자, 요걸 이용해서 어떻게? 용질의 양을 구하자.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어떻게 하면 돼요? 1200g 곱하기 100분의 34. 일부러 계산을 미리 안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다 보면 빨리빨리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 단계가 복잡하면 그 앞에 단계에서 계산 실수가 일어나는 순간 뒤에는 열심히 고생해도 틀리잖아. 그래서 최대한 연산을 적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실제로 이게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는 실제 우리가 환산을 써야 되거든요. 양이 달라지면 실험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환산하는 거는 좀 진지하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몰의 질량이 34g/몰이죠? 자,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보면 돼요? 34g이 1몰인 거예요. 또 1몰이 34g이라는 뜻이고. 그럼 보세요. 단위가 g이잖아. 우리는 뭘 원해? 여기 몰 단위를 원해. 그럼 몰 단위를 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환산인자를 곱해보자. 어떤 환산인자 곱하면 되겠습니까? 1몰이 분모로 가버리면 위에가 g이 되니까 g의 제곱이 되죠? 이거 보면서 이거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뒤집어줘야 되겠죠? 여기가 g이 되고 위에가 몰이 되면 g 단위 지워지고 뭘 나오죠? 자, 얼마라고요? 1몰이 34g이에요. 1몰이 34g이에요. 자, 이거를 화학원 여러분 학습한 입장에서 이걸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용질의 질량을 뭐로 나눈 거예요?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자량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익숙하고 친해지지 않은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환산을 통해서 알아가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게 지워지잖아요, 지금. 단위는 당연히 지워질 것이고요. 여기는 숫자도 지워져요. 문제에서 숫자를 예쁘게 일부러 맞춰줬나봐. 근데 실제로 얘 퍼센트가 의미 있는 퍼센트거든요, 또. 자, 그럼 여기서 100도 지워지네.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딱 12몰이 딱 나오죠. 이 안에 이 용질은 몰이 양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1번 끝난 거예요, 1번. 지금 뭐 구한 거예요? 용질의 양을 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용액의 부피를 결정해야 되겠죠? 2번. 용액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마침 우리가 아까 용액의 양을 몇으로 가정했어요? 1리터로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가 1200이었나요? 오케이? 아니지. 1200이 아니지. 1.2g/ml에서 용액의 질량도 이제 구했었는데 여기는 용액의 질량이 아니고 그냥 바로 뭐예요? 용액 부피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용질의 양을 뭐로? 용액 부피 1리터로 나눠주면 얼마 됩니까? 그렇죠. 12몰/리터. 즉 12몰 농도의 용액이 되더라. 자, 정리해볼까요? 자, 이 친구들은 퍼센트 농도로 주어져 있어요. 이걸 나는 뭐로 바꿔야 됩니까? 몰 농도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농도의 정의에 의하면 용액분의 용질, 여기도 용액분의 용질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질량이 주어져 있고 여기는 양, 몰이 주어져 있잖아. 이 사이에 환산할 때 꼭 필요한 연결고리가 뭡니까? 그렇죠. 바로 기호로 써볼게요. 요거 M이죠, M. 분자량. 1몰의 질량입니다. 요걸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할 점이 있어요. 자, 분자는 그렇다 치지만 분모는 용액의 질량을 단순히 부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가 필요합니까? 분모를 연산함에 있어서는 D, 밀도가 필요하죠. 밀도. 자, 밀도, density. 그 다음 아까 여기 M의 의미는 M은 molecular 분자 weight, molecular weight의 이니셜
M. 주의할 점은 일단 기호기 때문에 기울여 쓰시고 몰롱도는 단위이기 때문에 세워 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곱하냐 나누냐는 그 다음 문제야.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근데 문제가 이렇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몰롱도가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그 몰롱도를 통해서 용질량과 용질의 부피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퍼센트 농도로 바꿔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분자, 용질의 양을 용질의 질량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몰과 이 질량 사이의 관계는 뭐가 결정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이 결정해 주겠죠. 아까 이렇게 갈 때도 필요했던 개념이 이렇게 갈 때 환산될 때도 필요한데 차이점은 뭘까요? 어느 한쪽에서 곱해졌다면 어느 한쪽에서 나눠줘야 되는 거죠. 뭐 정답을 얘기해 보면 이 경우에는 질량이니까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용질의 양이 몰이 나오는 거고, 거꾸로 용질의 양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용질의 질량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보자. 여기 이제 분모만 바꿔주면 끝나는 거야. 분모를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용액의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자. 뭐가 필요합니까? 역시 밀도가 필요하죠. 아까는 질량을 부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밀도로 나눠줘야 되죠. 나눠야 그람 단위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부피잖아요. 부피를 질량으로 할 때는 밀도를 그냥 곱하는 겁니다. 곱해야 부피 단위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질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연산 과정에 분자량과 밀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자량은 문제에 따로 줬을 거고 그 다음 밀도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혹시 추가로 문제 하나만 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요걸 한번 여러분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똑같은 과산화수소인데 똑같아요. 수소 용액인데 퍼센트 농도가 다른 거야. 예를 들면 3.4% 농도야. 질량 퍼센트가 이거 한 10분의 1 되네. 그러니까 용질이 좀 더 적겠네요. 그 다음 이제 밀도는 농도가 매우 묽기 때문에 얘는 1.0g/ml. 요거로 이 용액을 한번 생각해서 이것도 역시 몰농도를 한번 환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대로 이제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